네, 이번 시간에는 자석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자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영구 자석과 전자석, 초전도 자석을 설명할 수 있다. 자석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자석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자석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해요. 16세기 말 영국의 과학자 길버트는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방향을 가늠하는 데 사용했던 나침반은 그림과 같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 지표상의 나침반 지침이 한쪽은 북쪽을 가리키고 다른 쪽은 남쪽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자석의 다른 특징들을 알아보자.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나침반을 한번 볼까요? 이 나침반을 보면은 나침반의 N극은 북극을 가리키고 S극은 남극을 가리킵니다. 이 N은 영어로 North라고 해서 북극이죠. 그리고 S는 South라고 해서 남극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즉 나침반의 N극은 북극을, S극은 남극을 가리킵니다. 실제로는 북극이 S극의 역할을 하고 남극이 N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북극인데 왜 S고 남극인데 왜 N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침반의 N극, N은 노스라고 해서 북극. N이 가리키는 게 북극이구나. 그러면은 북극은 실제로는 S극과 같다는 거죠. N은 S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나침반의 S극은 사우스라고 해서 남극입니다. 남쪽이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남극이구나. 근데 남극은 실제로는 N극의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석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석의 특징. 자석의 양극에는 자기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자극이라고 한다. 자극이란 용어가 나오죠. 자극은 N극과 S극으로 나뉘고 두 극의 세기는 서로 같다. 그림 2-9는 자석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자석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 자석의 N극은 북쪽, S극은 남쪽을 가리킨다. 극성이 다르면 인력이, 극성이 같으면 청력이 발생한다.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당기는 힘, 청력이라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하며 결코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에서는 전기력선이 있었죠. 그것에 대응해서 자기에서는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은 작게 잘라도 N극과 S극이 분리되지 않는다.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이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자석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자석의 종류. 자석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방법에 따라 영구 자석과 전자석으로 구분된다. 또한 초전도 소재를 이용하여 아주 적은 전력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초전도 자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자석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자, 영구 자석.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 등을 공급받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안정된 자기장을 발생 및 유지하는 자석을 영구 자석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 등을 공급받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안정된 자기장을 발생 및 유지하는 자석이 영구 자석이다.
라는 내용이죠. 영구 자석은 주로 산화철 등과 같은 강자성체의 주성분을 소결 및 성형 후 착자하여 만든다. 그래서 소결 및 성형, 오른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영구 자석의 주성분 재료 등을 분말이나 입자로 만들어 혼합한 후 열과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압축해서 만드는 방법. 착자. 소결 성형된 미완성 자석인 강자성체에 극성의 방향과 자극의 수, 자력의 세기를 넣어 영구 자석을 만드는 최종 작업 공정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밑에 보면은 영구 자석의 종류가 나와요. 영구 자석의 종류. 네오디듐 자석, 그 다음에 사마듐 코발트 자석, 페라이트 자석, 알니코 자석. 이것들 특징 다 외워야 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가볍게 봐두세요. 가볍게. 이런 영구 자석들이 있구나 라는 거 가볍게 봐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자석이 나오는데 전자석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전기 기기 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전자석.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형상의 철심 솔레노이드에 구리 도선을 감고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철심은 자석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자석. 철심 솔레노이드에 구리 도선을 감고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게 포인트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철심은 자석이 된다. 전류는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기장. 그래서 철심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으면은 앙페르의 오르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게 지금 나머지 손가락들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심을 이렇게 많이 감아주고 철심을 이렇게 많이 감아준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즉 자기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N극과 S극의 역할을 하는 거고, 즉 그게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고, 그래서 전자석의 철심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이 띄고, 즉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석이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자석은 이 전류의 세기 또는 이 전선을 얼마나 감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조절하기가 편하죠. 또한 전자석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가감하여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 또 바로 나오네요. 장점. 전자석은 발전기 및 전동기, 기중기, 전기자동차, 벨, 계전기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전자석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초전도 자석에 대해서 볼까요? 전자석은 도선에 흐르는 양이 증가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진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 이후에는 전류의 양을 늘려도 더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를 자기포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초전도 자석이다. 여러분들 전기기기 시간에 자기포화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전류가 증가를 해도 자기장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이거죠. 자속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 처음에는 전류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여기서부터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포화라고 하죠. 자기포화.
자기포화. 초전도 자석은 초전도체 소재로 만든 도선으로 솔레노이드를 만들어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헬륨이 액체가 되는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체의 도선 저항은 0ohm이 된다. 초전도체의 도선 저항은 0ohm이 된다. 초전도체라는 것이 일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체. 근데 보통은 엄청 낮은 온도에서 이 저항이 빵이 돼요. 이때 도선의 대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항이 빵인데, 저항이 빵이면은 전류가 엄청 강하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세지면은 또 자기장도 세지고,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이 초전도 자석은 초전도 변압기, 초전도 전동기, 초전도 발전기 등에 사용된다. 선생님이 이 초전도체에 관한 영상도 하나 첨부해 줄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해요. 그러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자석의 종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자석은 자기장이 발생하는 방법에 따라 영구자석과 전자석, 초전도자석으로 구분된다. 영구자석은 외부로부터 전기 에너지 등을 공급받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안정된 자기장을 갖는 자석이며, 전자석은 여러가지 형상의 철심의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철심을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다. 초전도자석은 초전도체 소재로 만든 코일을 이용하여 강한 자기장을 발생하도록 만든 자석이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줬죠. 네.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